미래의 무기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레일건? 코일건?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역시 가장 낭만 있으면서 바로 생각나는 무기는 광학 무기가 떠오르실 겁니다. 광학 무기라고 하니 모르겠다고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레이저를 무기로 사용한 것을 광학 무기라고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영상과 같이 레이저 무기는 굉장히 많은 매체 속에 나오는데요. 주로 미래에 관련한 무기로 많이 등장합니다. 영화 속이라고 하면 아이언맨이 많이 사용했던 무기죠. 그리고 그보다 오래된 스타워즈 등에서 많이 등장했고요. 영화가 아니라 게임 속에서도 오버워치, 메탈 슬러그 등등 여러 곳에서 등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레이저라는 말은 참 많이 들었는데 정확히 레이저란 무엇일까요? 레이저의 정의는 유도, 방출, 광선, 증폭의 앞글자 LASER를 따서 만든 말입니다. 네, 레이저란 저 말 그대로입니다. 이라고 하면 대체 저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저게 뭔데? 라고 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저 유도, 방출, 광선, 증폭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에너지 준위에 대한 것인데요. 모든 물질에는 고유한 에너지 준위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준위란 쉽게 말하면 물질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에너지의 값들을 말하죠. 그리고 그 에너지가 가장 안정적인 때를 바로 바닥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물질이 바닥 상태의 에너지보다 더 높은 에너지를 가지면 그 물질은 들뜬 상태 혹은 여기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들뜬 상태의 물질이 다시 바닥 상태가 된다면 에너지의 차이가 있겠죠? 그 에너지는 방출이 되는데 전자기파의 형태로 방출이 되어 빛이 나오는 것이죠. 쉽게 비유하면 공이 높은 위치에서 낮은 위치로 움직이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들뜬 상태가 높은 위치이고 바닥 상태가 낮은 위치,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바로 전자기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자연에서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가는 것, 이것을 가지고 자연 방출이라고 합니다. 아까 들뜬 상태의 물질이 바닥 상태가 되면서 빛이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반대로 바닥 상태의 물질이 들뜬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네, 바로 이 정도 차이만큼 빛을 흡수하면 물질의 상태는 바닥 상태에서 딱 이만큼의 들뜬 상태가 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때 들뜬 상태는 바닥 상태가 되기 위해서 다시 빛을 방출하겠죠? 이것을 유도 방출이라고 합니다. 요약해볼까요? 자연에서 들뜬 상태의 빛이 바닥 상태로 가는 것, 이것이 자연 방출이고, 외부에서 빛이 들어와서 들뜬 상태가 되어 다시 바닥 상태가 되면서 빛을 방출하는 것은 유도 방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빛이 나오는 것이 레이저가 아니잖아요? 다들 레이저라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특정한 색의 빛이 한 방향으로 강하게 나오는 것을 생각하지 않나요?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레이저를 어떻게 만들까요? 가장 먼저 이런 식으로 양쪽에 마주보는 거울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거울 사이에 레이저를 만들기 위한 물질을 둡니다. 이러한 물질을 매질이라고 하는데, 이 매질에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면 들뜬 상태의 물질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유도 방출과 자연 방출이 계속 일어나면서 빛이 증폭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쪽 면의 거울은 일부만 투과되는 것으로 사용하면 그 투과된 빛이 우리가 보는 레이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레이저는 간섭성, 단색성, 지향성, 그리고 높은 에너지의 집속도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곳에 사용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산업용, 의료용, 실험용, 군용 목적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궁금한 것은 레이저로 무기를 만들 수 있는가? 이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까 레이저의 원리를 어느 정도 이해하셨다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레이저의 출력을 높이면 되는 것이 아닌가? 좀 더 자세히 이해하셨다면 물질에 주는 자극을 키우면 되는 것이 아닌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레이저 무기는 만들 수 있지만 처음 예시로 보여드렸던 휴대가 가능한 낭만 있는 무기는 현재 기술로서는 안 됩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에 대한 문제이고, 두 번째는 매질의 한계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에너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그래도 레이저 무기는 만들 수 있다고 했죠?
일반적으로 드론 같은 것을 파괴하기 위한 레이저의 출력은 50kW에서 60kW라고 합니다. 네, 드론. 그저 드론을 파괴하기 위한 전력이 적어도 50kW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은 초고속 충전기 있죠? 이게 25W이고 전자레인지 있죠? 그 전기 많이 잡아먹는다는 전자레인지, 이게 그래봤자 1kW급입니다. 그러니 레이저로 드론을 격추시키기 위한 전력은 전자레인지 50개를 한 번에 가동시켜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배터리로 따지면 현재 전기자동차 배터리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게 2010년 대비 2020년에는 3배 가까이 늘었다고 하는데 300Wh/k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간단하게 계산해보면 전지의 무게만 2kg이라고 해도 최대 가동시간이 단 42초라는 겁니다. 그러니 휴대용으로는 안 되는 이유를 알겠죠? 실제로 사용하기에 배터리만으로 전력을 충당하기에는 한참 모자르다는 겁니다. 또한 물질의 안정성에서 문제가 되는데, 레이저를 만들기 위한 매질은 크게 고체, 액체, 기체, 그리고 광섬유 레이저 이렇게 나뉩니다. 표를 보시면 장점과 단점이 뚜렷하죠. 보시다시피 휴대용으로 만들기에는 광섬유 레이저만이 가능한데, 광섬유 레이저는 고출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휴대용 레이저 무기는 현재 기술로서는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의 이야기를 전부 이해하셨다면 아시겠지만 부피가 매우 크고 전력만 충분하다면 만들 수는 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자료들은 현재 실제 존재하고 있는 레이저 무기들에 대한 자료들이고요. 아직 실질적으로 전력화한 사례는 없지만 꾸준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레이저 무기는 광속의 속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정밀 타격이 가능하며 적을 살상하지 않고 무력화시킬 수 있는 등 많은 이점이 있어 더더욱 많은 연구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배터리 또한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요. 전기를 생산하는 것 또한 예전보다 효율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동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핵발전밖에 답이 없지만 훗날 아이언맨의 아크 원자로 같은 것이 개발이 된다면 레이저 무기는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영상 마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